네, 첫 번째 사례를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40대 초반 여성이고 두 아이의 엄마예요. 20대와 30대 중반까지 10년 이상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었어요.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고 또 우울증 약도 처방받아 먹어서 증상이 좋아졌어요. 그리하여 아이들을 잘 키우고 회사도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행복을 찾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는 다시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코로나 블루 때문입니다. 직장은 무급 휴가가 되었고 4학년, 5학년 몇 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학교를 못 가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을 당연히 제 목숨보다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우울증이 재발하고 나니 저 하나의 우울하고 절망적인 기분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24시간을 붙어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10년을 죽음같이 힘들었는데 다시 우울증이 오다니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직장도 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게 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울증을 극복하고 활기를 얻고 의욕을 다시 얻게 된 중요한 계기였어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일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이들도 저 때문에 우울한 아이들로 클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라고는 하지만 저는 점점점 나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저와는 차원이 틀린 힘듦 같아요. 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자세한 스토리가 조금 더 있지만 이 정도를 오늘로 나누겠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늘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라는 용어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코로나 블루 신조어죠. 우리나라 말로는 코로나 우울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다들 이 코로나 우울 증상이 너무 많으세요. 당연하겠죠. 저희가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어떤 감염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게 지금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고립되어 계시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또 우울해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고 절망적인 사고가 생기고 의욕이 하나도 없고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들고 또 노년층에서도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노년층에서는 우울하다라는 얘기보다 좀 더 신체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시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고 머리가 띵하고 움직이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도 저하되었지만 뭔가 신체화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또 안타깝지만 우리 소아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항하는 경우도 있고요. 짜증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기력한 경우도 있고 또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아직은 그 청소년이라고 해도 그들이 다 성숙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이들만의 방법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저희가 백신도 나온 거고 희망이 좀 보인다는 것이라서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와 희망이 없을 때 그 우울증의 차이는 엄청 크기 때문에 좀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내담자분들과 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요즘 겨울이잖아요. 또 겨울에는 계절성 우울증까지 겹쳐서 날씨가 춥고
또 햇빛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또 계절성 우울증까지도 많이 보고를 하셔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좀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주변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4,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50% 이상이 코로나 블루다, 나는 코로나 블루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국민의 20%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코로나 블루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심리적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오늘 사례를 주신 분의 얘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전에 10년을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이 우울증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직장도 얻을 것 같지 않고 직장도 이제 끝난 것 같다. 또 우리 아이들도 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으로 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나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지만 나처럼 힘든 사람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희도 다 우울하면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울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부정적 사고에 휩싸인다는 거죠. 이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터널이 끝나고 그 터널이 끝나면 햇빛이 쫙 들어오는 그 순간이 있는데 터널 안에 있을 때는 도저히 이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가 우울하다 보면 당연히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코로나 블루, 비단 코로나 블루라서만이 아니고요. 보통 때도 우울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해. 난 가망성이 없어. 난 재기하지 못할 거야. 난 기회가 없을 거야. 난 어차피 실패할 거야. 난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어떤 부정적 사고로 꽉 차는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몇 명 사람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고 나에게 기회가 없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뭔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극복될 가능성이 극복 안 될 가능성보다 사실은 더 많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사실 들어보지 않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 무섭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 맨 처음에 사로잡히면 노력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이제 노력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뇌가 그런 식의 사고가 구축이 돼서 인지 왜곡이 되는 거죠. 신경회로가 변형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그 모양이 틀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한 반복적인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사고로 가기 전에 이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대안을 찾아내고 아닌 것을 좀 깨닫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는 많이 파악을 했죠. 파악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도 영원히 지금 갈 것은 아니고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고 나를 이제 침투하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블루에 휩싸이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망한 것 같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분이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낫게 됐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극심한 우울증을 극복하셨던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이 사실 경험의 중심에 사실 이익이 있고 그렇다면 이분은 다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일을 할 기회가 다시 있고 그 일을 잘 해낼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죠. 예전에도 극심한 우울증 중에서도 일을 해내신 분이거든요.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을 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지금은 이제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내가 그 기회가 다시는 없을 거고 나는 늙었고 이제 나는 일도 못하게 될 거고 더 가난해질 거고 내가 우울해질 거니까 우리 아이들은 더 우울해질 거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사고의 악순환이 되시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도전하실 필요가 있고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긍정적인 가능성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싱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일할 가능성이 없는가? 나는 일을 잘할 수 없는가? 코로나는
영원한가?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가? 나만 코로나에서 힘든가? 나만 우울한가? 그러면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들은 다 이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도전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택트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못 만나지만 점점 더 나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우울증이 생겨서 부정적인 사고가 되고 인지적인 왜곡이 되고 이러다 보면 더 이어지는 부작용이 뭐냐면 자꾸만 사회적인 관계나 상황을 자꾸 끊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의 세계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더 악순환이 돼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언택트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시기에는 언택트인 것이 미덕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마음은 연결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누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단지 그냥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의지가 되는데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만나는 그 고립감도 상당히 우울증에는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고의 사고를 계속 반복해서 나는 정말 혼자고 이제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엔 아무도 없고 나만의 늪에 빠졌고 그래서 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록 언택트지만 내 옆에 분명히 사람이 있고 내가 손잡을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지인이 있고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온라인으로 또 거리 두기를 하면서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나만의 늪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 결론은 이제 우울증 치료는 단순하진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은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고 희망적인 사고를 갖는 거 가능하다.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잘했었다. 나는 해냈던 전력이 있다.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다. 의지해도 된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을 뻗는 것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을 찾고 의지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적극적인 어떤 희망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례 다시 또 놔두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하니까 열심히 헤쳐나가 보아요.